자, 166페이지부터 이제 새로운 단어 수열 갑시다. 수열. 자, 또 새로운 단어니까 또 새로 배울 때 수열이 뭔지 잠깐 보고 가면은 수를 배열해 놓은 게 수열이다. 그죠? 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 열은 배열이다. 또 공통수학 1 할 때 배웠던 순열이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열은 수를 배열해 놓은 거다. 가장 간단한 수의 배열이 우리 뭐 1, 2, 3, 4 배열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냥 아무 수나 상관없어요. 그냥 쭉 배열해 놓은 게 수열이다. 근데 이 배열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수열이라고 하고 이 수열 배열해 놓은 것 전체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는 보통 우리가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수열 전체 이름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서 배열해 놓은 수열에 순서가 있죠, 그죠? 얘는 첫 번째 수인 거고 두 번째 수인 거고, 그지? 자, 첫 번째 수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첫 번째니까 첫째 항 이렇게 되잖아. 첫째 항. 우리 항 배웠지, 그지? 그럼 두 번째 배열되어 있는 수를 둘째 항, 그죠? 둘째 항. 자, 어쨌든 이 전체 이름을 내가 만약에 A라고 붙였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수 첫째 항은 수열 A라는 놈의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요 오른쪽 밑에다가 조그맣게 1 써가지고 수열 A의 첫 번째 항, 요 뒤에 있는 조그만 1이 그 순서를 얘기합니다. 몇 번째인지, 그지? 이해됐죠? 그럼 요거는 수열 A의 두 번째 수니까는 A2라고 쓸 거고, 이해됐죠? 그럼 쭉 나갈 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리를 내가 만약에 n번째 항이라고 하자. n번째 수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수열 A의 n번째니까 A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표현이니까 이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뭐 수를 쭉 나열하는 게 수열이고, 뭐 첫째와 둘째랑 뭐 배웠고, 그 수열을 이름을 붙이는 거, 그 수열의 이름에다가 옆에 조그맣게 1, 2, 3, 4라는 게 몇 번째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이제 그 수가 배열되어 있는 놈을 우리가 공통수학도 2 할 때처럼 그 배열되어 있는 수를 하나로 쫙 모아가지고 우리가 집합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열의 이름을 A라고 붙였다. 모든 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쓸 수 없으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AN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이면은 첫째 항, 2면 둘째 항, 3이면 셋째 항. 이 표현으로도 모든 수열에 배열되어 있는 수를 우리가 다 나타내는 표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수열은 수를 그냥 배열해 놓으면 되는데 규칙이 있게 배열하는 게 있고 아무런 규칙이 없이 배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우리 순환소수 배울 때, 그치? 우리가 무한소수에는 순환하는 순환소수가 있고 아무런 규칙이 없이, 그지? 끝없이 배열되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 같은 거, 그지? 소수점 뒤에가 아무런 규칙 없이 쭉 배열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열은 무조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는 수열들만 배울 거고, 이제 그 규칙이 있는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대표, 자, 등차 수열 갑니다. 자, 168페이지. 자,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 수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자, 등차가 있습니다. 자, 등자라는 거는 항상 쓰는 같을 등자인 거고, 차라는 거는 두 수의 차를 얘기합니다. 자, 뭔 말이냐? 방금 했듯이 1, 2, 3, 4. 자, 이런 수를 내가 쭉 배열을 했어. 그럼 이 수들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항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값이 얼마냐? 아, 1씩 증가하는 거죠. 초등학생 내용이냐, 그지? 그럼 1씩 증가한다는 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2에다가 앞에 1을 빼면, 그죠? 요 두 수의 차가 1, 그지? 3에서 2를 빼도 1, 4에서 3을 빼도 1, 그지? 모든 항의 이웃한 항의 차가 일정한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 2, 3, 4 같은 거. 자, 이때 그 일정한 차이가 있죠, 그죠? 얼마씩 증가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뒤에 항에서 앞에 걸 뺀 거, 그지? 그 일정한 차를 우리가 이런 부르기를 뭐라 부르느냐?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공차. 공통된 차다. 일정한 차다. 자, 그런데 이런 차가 일정한 수열, 똑같은 값으로 증가하는 이런 수열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째 항을 A라고 잡았습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공차를 내가 보통 D라고 잡습니다. 보통. 그럼 첫째 항이 A고 공차를 D라고 하면은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둘째 항이 되는 거고, 또 세 번째 항은 여기다 D를 한 번 더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갈 때 첫째, 둘째, 셋째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하기 힘드니까 적당히 일반화해서 n번째 항을 한번 식을 써보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내용으로 하면은 문자화식 단원이고, 중학교 2학년 내용으로 하면은 1차 함수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n번째 항은 첫째 항 A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하면 되는 거냐? 그죠? 둘째 항이면 한 번 더하는 거고, 셋째 항이면 두 번 더하는 거니까 n번째 항이면 공차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해야 됩니다. 이거 n번이 아닙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잡은 이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일반화된 식을 우리가 한번 써보자는 얘기지. 이때 이제 그 일반화된 식은 문자를 보통 n이라고 잡습니다. x가 아니고. 왜 n이라고 잡냐? 그래서 수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자연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지? 첫째 항 A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한다고요? n-한 번 더한 게 n번째 항을 나타낸 식이고, n번째 항은 우리가 앞에서 이 수열의 이름을 내가 A라고 붙이면은 N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요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공식 같지 않은 일반 항 구하는 공식. 자, 식을 보면 뭐 문자도 많고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냥 원리는 그냥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 항. 자, 바로 갈게요. 170페이지. 자, 기본 문제 1번. 수가 좀 소수로 지저분하지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첫째 항이 0.85, 둘째 항이 0.91 해서 쭉 나가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쭉 나가다 보면은 2.05라는 수가 나올 텐데 이게 몇 번째에서 튀어나오냐 이 말이야, 그지? 이거는 굳이 등차 수열을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풀 수 있어. 자, 근데 등차 수열을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죠. 자, 바로 갑시다. 수열의 이름을 A라고 붙이고 일단 n번째 일반화한 식을 써봅시다. 첫째 항 0.85에다가 공차가 얼마인지 바로 보이죠, 그죠? 공차가 얼마입니까? 0.06입니까? 그럼 0.06을 몇 번 더하면은 n번째 항이냐? n-1번입니다. 자, 이거 정리만 살짝 해주면 돼요. 분배법칙 해서 0.606n 분배법칙 해서 요거랑 계산해주면은 0.79가 됩니까? 자, 요 식이 내가 구한 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식이다. 물어보는 거는 2.05가 얼마나 언제 나오냐 이 말이지, 그지? 요 놈이 는 뭐 되는 거? 2.05 되는 방정식을 풀어서 n 값을 구하면 답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풀다 보면은 말은 등차 수열인데 마치 이게 우리가 중학교 내용 중에 뭐랑 똑같은 거 알겠냐? 뭐 문자화식, 뭐
방정식 활용 이런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또 중학교 2학년 내용 중에 이게 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요거 1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죠? n 값이 1, 2, 3, 4 변할 때 그 항의 값이 0.85, 0.91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소위 말하는 n 값이 1 증가할 때 요 수열의 항의 값이 0.06씩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소위 말하는 0. 이게 x 값 증가량, 이게 y 값 증가량. 소위 말하는 기울기가 얼마나 소리냐? 네. 0.06이 기울기란 소리야. 그럼 방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0.06을 공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0.06 공차가 일반항식을 정리한 거에 보면은 여기 n의 개수로 와 있는 거 보입니까? 자, 그리고 확인합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보니까 문자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잖아요. 그죠? 이거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해도 되는데 바로 가자는 얘기죠. 자, 뭔 말이냐? 공차가 0.06인 게 바로 나왔으면은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이놈을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몇 n? 0.06 n이라고 일단 씁니다. 기울기 1차함수 구하듯이. 소위 말하는 이제 y절편이죠. 그죠? 1차함수 얘기하면 y절편. 자, y절편 어떻게 썼냐면은 첫째 항이 0.85가 나오게 맞춰주면 돼요. 첫째 항이라는 거는 n자리 얼마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0.85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를 붙여주면 되냐? 0.79를 바로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결국 등차 수열을 1차 함수랑 똑같이 이해를 하면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첫째 항이 로그 2의 3이고요. 첫째 항입니다. 이름을 붙일게요. A1이라고 할게요. 자, 다섯 번째 항이 나옵니다. A5입니다. 243.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시오. 원래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첫째 항은 나와 있으니까 뭐만 구해주면 되냐? 공차가 얼마씩 증가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치? 또 구하는 것도 지금 공차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는 풀이는 첫째 항 나와 있으니까 됐고 다섯 번째 항. 자, A5라는 거는 등차 수열 공식을 쓰면은 첫째 항 로그 2의 3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해서 다섯 번째 항이라는 놈은 공차 D를 4번 더해서 다섯 번째 항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게 문제에서 로그 2의 243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로그 2의 3을 넘겨서 빼버리면은 공차 4배 4D는 로그끼리 빼면은 진수끼리 나누기니까, 그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 로그 2의 81이 됩니다. 또 81이 3의 4제곱이니까, 그죠? 4를 앞으로 빼내서 4랑 약분시켜주면은 공차 D가 얼마 나온 거냐? 로그 2의 3이 공차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뭐 책에 나와 있는 풀이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정석 풀인데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첫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몇 칸 차이 납니까? 4칸 차이 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공차가 4칸 차이 나는 거고요. 굳이 이거 안 썼더라도 여기서 이게 공차 4칸 차이니까 그냥 바로 4D가 되는 거잖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1과 5를 소위 말하는 1차 함수의 x값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x가 5에서 1, 그지? 1에서 5. 그죠? 소위 말하는 x값 증가량. 뭐 그렇게 생각해도 아니면은 공차가 4칸 차이 나는 거니까 이 4D가 결국은 여기에서 이거
뺀 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치?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1차 함수의 뜻으로 살짝 적응을 시키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빼면은 아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로그 2의 81이 나와서 D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번은 공차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공차 D가 0.3이라고 나와 있고 10번째 항이 나와 있습니다. 4.7이랍니다. 거꾸로 첫째 항으로 구해버려요. 마찬가지 공차 나와 있으니까 첫째 항은 모르니까 A라고 잡읍시다. 10번째 항. 자, A10은 또 원래대로 풀면은 첫째 항 A에다가 10번째 항이니까 공차를 몇 번? 9번 더한 거거든, 그지? 0.3 공차를 9번. 요거 해서 4.7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결국은 첫째 항에서 뭐야? 공차 D를 몇 번 더해야 10번째 항이 나오냐 이 말이야. 10번이 아니고 바로 공차 D를 9번 더한 거. 그게 4.7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뭐야? 4.7에다가 공차 9번 더한 걸 빼주면 되는 거죠. 국어 곱하기 공차참. 특별하게 어려운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은 n번째 항에 일반 항이 나와 있네.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2라고.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첫째 항. 여기서 첫째 항. 자, 괜히 등차수열 공식 적용할 필요 없이 n번째 항에 식이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냥 함수값 구하듯이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인 거고 공차는 누굴까? n의 개수, 소위 말하는 기울기 n의 개수가 바로 공차입니다. 자,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기본 문제 2번도 뭐 등차수열 문제인데 또 주어진 조건이 이제 조금씩 까다롭게. 자, 대놓고 첫째 항 공차는 없습니다. 자, 11번째 항이 3이고 23번째 항이 49가 있습니다. 첫째 항 공차는 몰라요. 그래서 50번째 항은 얼마고 또 그다음 n번째 항 일반 항 식을 써보시오. 자, 이것도 원래 풀이는 첫째 항을 A라고 잡고 공차를 모르니까 이렇게 둘 다 문자로 잡습니다. 나와 있는 조건 11번째 항을 첫째 항 공차로 10을 씁니다. 11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몇 D 10D를 얘기하는 거죠. 공차를 10번 더한 거. 요게는 3. 23번째 항은 첫째 항 A에다가 공차를 몇 번? 22번 더해서 는 얼마냐? 49.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고 연립방정식을 풀란 얘기입니다. 야, 좀 귀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게 정석풀이인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등차 수열을 자꾸 여러분들이 1차 함수로 같이 연결시키면은 이 11과 23이 소위 말하는 x값, 그럼 11에서 23까지 이게 x값 증가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x값 증가량. 뭔 말이냐? 공차 D를 바로 구할 거야. x값 증가량 23 빼기 11 얼마죠? 12만큼 증가할 때 그 수의 값은 49, 3에서 49 얼마 증가합니까? 13에서 13이요? 아 13이네. 오케이. 13에서 49 얼마 증가했죠? 36 증가했죠? 그러면 바로 값이 얼마냐?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차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연립방정식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럼 공차 3이 나왔으면은 뭐 첫째 항 구하는 것도 뭐야? 11번째 항 13이라는 거는 11번째 항 13이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방금 공차 구한 3을 12번 더한 아니 뭐야? 11번째 항 10번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공차 3을 10번 더한 거. 그래서 첫째 항을 구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마찬가지 첫째 항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주면 첫째 항이라는 거는 11번째 항이 13이야, 그죠?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13, 11번째 항에다가 거꾸로 공차 3을 몇 번 빼면 돼? 9번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죠? 뭐
등차 수열 일반한 공식을 써서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 1차 함수를 이해를 해서 공차라는 게 기울기라는 거 같이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까지 굳이 안 풀더라도.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5번째, 8번째가 섞여 있습니다. 둘이 합한 게 30이고 10번째, 12번째 더한 것도 50이다. 이것도 첫째 항 공차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5번째 항 씁니다. 첫째 항 더하기 5번째 항이니까 4D, 8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7D. 이걸 합한 게 30이더라. 정리하면 시간 하나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9D, 12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11D. 이게 50이더라. 이거 두 개 연립 풀면 됩니다. 연립을 풀어서 A값, D값 공차 구해가지고 뭐 일반항 구해서 다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째 항 공차 가지고 그냥 연립방정식 세워서 푸는 문제고 1차 함수까지 조금 연결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계산이 쉬워질 수 있고. 자, 끝에 풀어봅시다. 기본 문제 3번. 자, 이번에는 문제를 읽어보면은 수열 AN과 BN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문제에서 등차 수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등차란 말이 없는데 자, 첫째 항 2 나와 있고 요런 관계식이 하나 주어집니다. BN 수열도 첫째 항과 둘째 항까지 주어져 놓고 요런 관계식이 하나 주어집니다. 자, 이제 이 관계식이 뭘 얘기하는지를 그 뜻을 이해를 하면 돼요. 뜻을.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원래 뜻 자체가 그죠? 뜻 자체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나가다가 뭐 n번째 항이 나오고 그럼 그 다음 번째는 n번째 항 다음은 n 플러스 한 번째 항 이런 식의 쭉 항이 나올 거란 말이야. 등차수열의 원래 뜻 자체가 두 이웃한 항의 차가 항상 일정한 게 등차수열 그죠? 그러면은 얘도 빼고 일정하고 얘네들이 빼도 일정한데 n번째 항이라 그 하나 다음 거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라 여기서 이걸 뺀 거 있죠?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다가 그 앞에 거 n번째 항을 뺀 값이 항상 어떤 상수로 일정할 때 그때 그 상수가 곧 공차가 되겠지, 그지? 요 관계식을 만족하면은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식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등차 수열의 뜻을 식으로 쓴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AM만 넘겨주면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그 앞에 거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그 다음이 된다. 이것도 당연히 등차 수열의 뜻 아니겠냐, 그지? 그래서 이 관계식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자, 마지막 하나.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세 개의 수가 있어요. 세 개의 수. 꼭 세 개가 아니더라도 읽어봅시다. 자, 하나 더 갈게요. n 플러스 한 번째 다음이 뭐냐?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도 요 둘의 차랑 요 둘의 차가 똑같으면 등차수열이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이 빼보면은 a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그 앞에 거를 뺀 게 공차인데 그게 얼마나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다음 이웃한 거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다가 그 하나 앞에 거를 뺀 거 요 둘이 차랑 요 둘이 차랑 이게 항상 똑같으면은 이것도 등차수열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치? 자, 여기서 빼기 빼기를 서로 이항을 합시다. an 플러스를 넘겨주고 an 넘겨주면은 이렇게 넘어갈 때 요게가 두 배가 되는 거고 an이 넘어가면은 an 더하기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자, 소위 말하는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세 이웃한 항 중에 가운데 항이죠. 가운데 항을 두 배한 놈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두 항의 합과 같다. 요 관계식도 결론은 등차수열 관계식입니다. 자, 요거 세 개 다 등차수열. 자, 그래서 AN 수열을 보면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라.
등차 수열 그런 문제예요. 그럼 첫째 항이 2인 거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뭐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겠지, 그지? B도 마찬가지고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가운데 항이고 요 두 개가 양 사이드에 있는 건데 가운데 거 두 개가 양 사이드에 할 것 같다. 요것도 BN이 등차다.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나와 있으니까 공차 알 수 있고 첫째 항은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럼 또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뭐 나머지 다 풀 수 있겠죠. 자, 이 주어진 관계식이 등차 수열 관계식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자, 그다음 4번 문제는 세 개의 수만 딱 있습니다. 1번 문제 1이랑 x랑 y랑 요 딱 세 개만 있는데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 다음부터 마찬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또 등차 수열 뜻을 가지고 x랑 1, y랑 x 뭐 요 차가 다 똑같은 게 등차 수열이란 말이에요, 그지? 자, 근데 그 관계를 살짝 정리해 볼게요. 자, 세 개의 수가 있다. A, B 세 개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수는 항상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B에서 A를 뺀 거, 요거랑 C에서 B를 뺀 거, 요게 같다라는 게 등차 수열의 뜻이죠. 싹싹 넘깁시다. B 넘어가면은 2B, A 넘어가면은 A 더하기 C. 우리 좀 전에 했죠, 그죠?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항을 두 배 하면은 양 사이드에 합과 같다, 그지? 자, 이때 이거를 B 2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 자, 2로 한번 나눠 보면은 이런 공식이 나오죠.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항상 가운데 거를 두 배 하면은 사이드를 갖다. 이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놈을 우리가 따로 이름 불러서 등차 수열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가운데 중자를 써서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중항.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등차 중항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디서 본 거 없냐? 산술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은 양 사이드의 산술평균과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연결 살짝만 알면 되고 뭐. 반대로 세 수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면은 세 수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면은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럼 갑시다. 세 수가 등차다. 그럼 이제 원래는 둘이 뺀 거 이렇게 같다 할 건데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바로 쓰자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정리를 바로 쓰면은 가운데 거 몇 배, 두 배 하면은 양 사이드 1 더하기 y랑 같다. 요것도 가운데 거 몇 배, x제곱 두 배 하면은 양 사이드 y제곱 빼기 1이랑 같다. 요거 두 개를 뭐 하는 소리냐? 네, 연립방정식 풀라는 소리입니다. 자, 요거는 뭐 1차, 2차 연립이니까 1차, 2차 연립이니까 뭐 한 문자 y는 정리해서 뭐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지, 그죠? 계산은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 문제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입니다. 첫째 항 공차가 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뭐 둘째, 셋째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것보다 8 크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서까지는 다 이렇게 했거든. 첫째 항을 A, 공차 D 모르니까 찾고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합은 A 더하기, 둘째 항은 A 더하기 D, 셋째 항은 A 더하기 2D, 자,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 요게 는 40이다. 뭐 길긴 하지만 정리 가능해요, 그죠? 요게 문제야. 자, 둘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D가 둘째 항, 셋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D가 셋째 항인데 이걸 곱이 들어갑니다. 자, 물론 곱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닌데 첫째 항 더하기 넷째 항 A 더하기 3D. 자, 그럼 이거를 연립을 풀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연립을 해서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야. 다 전개해서 정리하고 뭐 이거 정리해서 뭐 대입법으로 하고 하면 되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 그 내수를 좀 새롭게 잡아보자는 얘기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다 우리 초등학교 아니 중1 할 때 이거 기억나냐?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잡죠? 처음 거를 x라고 잡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누구를 x라고 잡고 가운데 거를 x라고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지? 완전 요걸 x라고 잡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산을 그나마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가운데 걸 잘 쳐다보면은 쫙 더해버리면 뭐야? 3x인 거죠. 여기도 보세요. 내수의 합이 나와 있어요. 뭔가를 쫙 더했을 때 그 더한 식이 깔끔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합을 깔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이한데 잘 보세요. 가운데 항이 없습니다. 가운데 항이 없으면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이쪽을 a 더하기 d로 잡을 거야. 이때 요 놈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은 a 마이너스 d라고 잡을 거야. 공차가 얼마로 잡을 거냐? 공차를 2d로 잡을 거야. 공차를 2d. 그럼 얘는 뭐겠냐? a 더하기 3d라고 잡으면은 요 놈이 a 마이너스 3d. 무슨 말이겠어요? 공차를 꼭 d라고 잡을 필요는 없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좌우 d 값이 대칭이 되게끔 잡아주면은 이거를 더하는 값이 간단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세 수라 그러면은 세 개의 수를 잡으라 그러면은 요거는 가운데 항이 뻔히 있으니까 가운데 거를 뭐 a라고 잡고 공차를 d라고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지? 쫙 더하면 3이란 말이에요. 5개의 수는 어때?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도 가운데 항이 있으니까 그냥 가운데 걸 a라고 잡고 공차를 d라고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은 조금 계산이 편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4개의 수 등차 수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네항 이렇게 잡으면 편하다. 자, 그래서 바로 조건 싹 더해버리면은 40이라고 했는데 더한 게 4이잖아. 그래서 a가 얼마냐? 10인 게 바로 나옵니다. 계산이 편해요. 자, 두 번째 항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항은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얘는 방금 a 값 10 더한 게 있으니까 10-d가 둘째 항이고요. 세 번째 항은 요놈이 되겠죠. 10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계산 편하라고 낸 거 아니겠냐, 그지? 마찬가지. 첫째, 넷째. 요게 첫째 10-3d. 넷째 10 플러스 3d. 너무 대놓고 합차 공식 쓰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뭐 정리하면 구하는 게 일도 안 되나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5번. 자, 기본 문제 5번은 거기 밑에 책에 풀이에도 설명도 있지만은 원래 이건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알 필요 전혀 없고요. 뭐 이왕 책에 나왔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조화수열이라는 건데, 조화수열 아까 우리 얼핏 조화평균 했던 거 기억나나? 그치? 자, 조화수열을 물어보는 건데 그 뭐 조화수열이 뭐고 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몰라도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래요. 자,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이 2분의 1, 둘째 항이 6분의 1, 셋째 항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분수 자체가 등차 수열인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가? 아니죠, 그죠? 아닌데 이 각각의 항의 역수를 생각을 합니다. 역수. 이
이 AN의 역수. 그럼 AN의 역수라는 것은 AN분의 1 되겠죠. 그죠? AN분의 1. 자, 역수를 보면은 2가 되고요. 6이 되고요. 10이 되고요. 14가 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냐? 등차 수열이에요. 자, 이런 거. 역수가 등차 수열인 원래 이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조화 수열은 그냥 어떤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등차 수열을 가지고 살짝 응용한 거야. 이해됐지? 뭐 전혀 그렇게 새롭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등차 수열, 요 항의 역수 AN분의 1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거든. 등차 수열이니까요. 그래서 AN분의 1의 일반항을 먼저 구합니다. 역수. 그럼 2, 4, 10 나가는 거니까 공차가 4예요. 그죠? 그럼 바로 일반항 바로 갈게요. 공차가 4면 내가 바로 4n 했던 거 기억나요? 공차가 4n. 첫 장 2가 나오려면은 여기 1 집어넣어서 2가 나오려면은 뒤에 얼마? 이렇게 이 정도 바로 일반항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N분의 1이 요 놈인 거니까 다시 AN을 구하라 그러면은 요 놈을 다시 역수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역수를 해주면은 한 방에 통째로 역수해야 됩니다. 4n-2분의 1 해서 이렇게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그냥 역수를 등차 수열로 요거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얘를 다시 역수. 자, 2번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 관계식이 결국은 조화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어떤 AN 수열이 있는데 이 자체가 등차가 아니고 이놈의 역수 AN분의 1이 등차면은 아까 우리 등차 수열 관계식 기억나죠? 등차 수열 관계식 AN분의 1이 등차면은 AN 플러스 1분의 1 요거 하나 앞에 거는 AN분의 1 그 다음 거는 AN 플러스 2분의 1이지. 요 자체의 n번째 항. 그 다음은 n 플러스 1번. 이랬죠? 그럼 요 놈이 등차면 아까 했잖아요. 가운데 거를 2배 한 게 양 사이드에 할 것 같다. 그걸 정리를 하면은 가운데 거 2배 an 플러스 1분의 1을 2배 한 놈은 양 사이드에 합. 요 관계식이 성립하면은 원래 수열 AN은 무슨 수열이다? 조화 수열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전부 다 두 항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전부 다 싹 세 항의 곱으로 나눠 봅시다. 전부 다 이렇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다 곱으로 나눠버리면은 약분 다 되고 남는 게 있죠, 그죠? 시항 약분하고 뭐가 남냐? 요거는 AN분의 1이 남고요. 가운데 거 약분하고 남는 게 뭐냐? 그죠?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2가 남고요. 요거 약분하면은 N 1이구나.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 거만 싹 넘겨주면은 요 관계식이 남는 거예요. 즉 AN분의 1이라는 요 수열이 등차라는 거를 이렇게 힘들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일단은 AN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AN분의 1, AN분의 1. 자, 그러면 뭐야? A1 자체가 24니까 그죠? AN분의 1. 첫째 항은 뭐냐? 요 수열의 첫째 항은 A1 24니까 24분의 1이 첫째 항이고 둘째 항은 뭐냐? 12분의 1, 그죠? 얘네들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첫째 항은 24분의 1이고 그럼 공차가 얼마냐? 여기서 빼면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24로 통분하면은 24분의 1이 공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24분의 1, 공차가 24분의 1. 얘를 일반항으로 하는 게 AN이 아니고요. AN분의 1.
자, 바로 갑시다. 공차가 24분의 1이니까 바로 간다 그래서 24분의 1 n. 첫째 항이 2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4분의 1 맞잖아요, 그지? 그래서 an분의 1 일반항 얘입니다. 자, 마무리. 그냥 an은 다시 역수. 다시 양변 역수. 그럼 an은 뭐가 되냐? 24분의 n을 역수하는 거니까 n분의 24가 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옆에 문제 한번 살짝 풀어봅시다.